중국, 러시아, 북한, 반미 삼각동맹의 위협, 트럼프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숨겨진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북한의 초강력 밀착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하나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죠. 트럼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막대한 지원과 피를 통해 자유를 얻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걸 인정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들이 미국에 대항하는 작당을 꾸미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진짜 초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 밀착이 반미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죠.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휩쓸었고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아시아 전선에서 중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어요.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은 세계대전의 서막이었죠. 중국 국민들은 끔찍한 학살과 고통을 겪었고 그때 미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막대한 물자 지원을 했어요. 플라잉 타이거스라는 자원봉사 비행단이 일본군을 상대로 활약한 것도 유명하죠.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미국은 중국을 동맹으로 삼아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중국은 해방되었지만 곧 내전으로 공산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냉전 시대 내내 중국을 견제하며 아시아 안보를 지켰어요. 이제 80년이 지난 2025년 중국은 그 승전을 기념하는 거대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은 수천 명의 군인과 최첨단 무기들로 가득 찼어요. 탱크가 포효하며 행진하고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장면은 압도적이었죠.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반제국주의와 반패권주의를 강조하며 과거의 승리를 현재의 도전과 연결지었습니다. 이 열병식에 러시아와 북한 대표가 참석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제재를 받고 있어요.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은 에너지 위기와 식량 부족을 세계에 초래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삼아 생존하고 있죠.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수입하며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고 있어요. 양국 간 무역액은 2024년 기준 2,400억 달러를 넘었고 이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표적이지만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입니다. 매년 수억 달러의 원조가 오가고 최근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2024년 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된 거죠. 이는 세 나라의 군사적 유대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초조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과거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했지만 이제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끌어들여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지원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활용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무너질 수 있어요. 트럼프는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2024년 대선에서 그는 중국 견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죠. 만약 이 삼각동맹이 강화되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흔들릴 거예요. 전문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은 열병식을 통해 반미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려 했고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통해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밀착의 뿌리는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고립되었지만 시진핑 시대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로 영향력을 확대했어요.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까지 연결되며 중국은 경제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네트워크의 편승해 에너지 수출을 늘렸고 북한은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최근 사례를 보자면 2025년 상반기 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이 동해에서 열렸어요. 전투기와 함정이 동원된 이 훈련은
한국과 일본을 자극했습니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로 호응했죠.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인도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을 위협해요.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가 대응하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압도적입니다. 트럼프의 불편함은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과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해요. 중국이 미국의 도움을 잇고 패권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외신들은 이 열병식을 반미 연대 쇼로 해석합니다. BBC는 시진핑이 푸틴과 김정은을 통해 다극 세계를 강조했다고 보았고, CNN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더 심각해요. 한반도 주변에서 이 삼각 동맹이 활성화되면 안보 위기가 커집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미래를 전망해보자면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중국에 더 강한 관세와 기술 제재를 가할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군사력을 앞세워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협력이 필요해요. 지칠 국가들이 단합하고 한국처럼 중간국이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밀착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신호예요. 트럼프의 초조함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경고입니다. 더 많은 국제 뉴스를 원하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